안녕하십니까. 윤여창TV 세상만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장원 메모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날 국정원 제1차장 홍장원은 대통령이 그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한 내용을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날조해서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국회의원 명단이 10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힘 내에서 이탈표를 초래하게 함으로써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이 홍장원 메모는 마치 뱀의 이빨처럼 대통령을 물어서 독이 대통령의 몸에 퍼져나가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 즉 구치소에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뱀에게 물리면 그 상처를 통해서 독이 혈액을 통해서 장기나 조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뱀에게 물렸을 때 그 독이 몸 안으로 퍼져나가는 속도 그리고 그 정도는 독의 종류나 물린 사람의 건강 상태에 의존합니다. 지금 그 홍장원 메모가 가짜라는 것이 판명이 됐죠. 그래서 대통령은 단지 거동이 좀 불편할 뿐 더 이상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일을 잘 되게 하는 것보다 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도 잘 세워야 되고 행동도 신중해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되고 앞을 내다보는 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잘 되지 않게 하는 데는 충동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방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공작이 진행된 것입니다.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다른 사람을 제거하는 데 사용한 사례가 역사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조선조의 세조 때 남이장군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남이장군은 젊은 나이에 무공을 많이 세워서 28살 때 병조 판서를 했어요. 주위에서 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수법을 썼느냐 하면 남이장군이 쓴 시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시의 난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남이장군이 가서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한수를 지었어요. 남아의 십 미평국 후세수칭 대장부. 사나이가 20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한다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부를 것인가. 이 시를 글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미평국을 미득국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뜻은 이렇게 됩니다. 사나이가 20의 나라를 얻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남이장군이 모반을 껴야 한다는 누명을 씌워서 결국은 남이장군은 능지처참형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는 글자 하나를 바꾼 것인데 이 홍장원 메모의 경우는 완전히 없는 사실을 날조한 것이죠. 조선조 중종 때 조광조라는 개작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상정치를 추구했는데 그 방법이 너무 급진적이고 과격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조광조를 죽이려고 음모를 이렇게 꾸몄습니다. 궁정 뒤뜰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뭇잎에다가 저기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주초위왕 저거 붙였으면 조가 됩니다. 조씨가 왕이 되려 한다. 조광조가 왕이 되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것이 하늘의 계시이기 때문에 조광조 같은 역적은 죽여야 된다. 그렇게 몰아가지고 결국 조광조는 사약을 마시고 죽게 됩니다. 이 경우는 완전히 없는 사실을 날조한 것이기 때문에 홍장원 메모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마녀 사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마을에 어떤 사람을 마녀로 몰아서 심한 경우 사형까지 시켰습니다. 1692년 2월에서 다음해 5월까지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매사추세츠 세일럼이라는 마을에서 어린 소년 몇 명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의사들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이것은 이 소녀들이 마법에 걸린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마녀로 지목돼서 고발당했습니다. 마녀 용의자로 지목되는 데는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많은 경우에 빨간 머리를 가진 여자가 마녀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간헐적인 신문이 이루어졌고 자백을 하면 처형은 하지 않았고 자백을 거부하면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195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활동이 크게 확산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히 컸었어요. 이때 조셉 메카시라는 상원 의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반공산주의 활동을 열심히 해서 미국 사회에 각계각층에 공산주의가 퍼져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의 활동으로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거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간첩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상영되었던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면은 오펜하이머는 물론이고 그의 가족 중에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공산주의라는 프레임 속으로 사람을 몰아붙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1954년에 메카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어나면서 메카시 시대는 끝을 맺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저 사람은 우파, 극우파, 또 저 사람은 좌파, 극좌파 이런 식으로 사람을 규정짓는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용어는 신중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명을 쓰고 죽게 된 사례는 소크라테스가 가장 유명합니다. 아테네 청소년들을 타락시키고 도시의 수호신에 대한 불경죄로 고발돼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피신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했습니다. 당시의 아테네 청소년들은 스스로 생각을 한가 보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를 듣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들이 비판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당시 아테네 사회가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던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권위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비판적으로 생각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의 기득권층에서 사회 질서에 대한 위험으로 감지되었기 때문에 그가 청소년들을 타락시킨다고 고발당했던 것이죠. 이것이 지금부터 2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언론 자유를 통제하는 나라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당시의 아테네 사회에서 소크라테스를 기득권층이 죽이려 했던 것은 그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 소크라테스는 또한 당시의 아테네 사람들이 믿어왔던 올림푸스 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신성한 어떤 힘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의 대화편에 보면은 자신을 인도하는 내면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그에게 영감을 주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신성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시의 종교적 관행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시 사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사람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정치의 세계에서는 거짓말이나 선동, 폭력, 음모 같은 것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메카시가 여러 사람들을 공산주의로 몰아서 공격한 것은 선동에 해당되는 것이죠. 마녀 사냥에서는 폭력의 최고 형태인 사형이 사용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암살 사건도 여러 건 있어서 존 F 케네디나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 마틴 루터 킹 같은 인물들이 암살당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맞게 된 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당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과 교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를 위험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소크라테스가 청소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도시 수호신에 대한 불경죄를 지었다고 내세웠지만은 실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장원 메모의 경우에는 거짓말, 선동, 음모 이게 다 해당이 됩니다.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날조해서 작성했고 그것으로 국회의원들을 선동해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게 했고 대통령을 내란 혐의라는 틀에 맞췄던 것입니다. 모든 정치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헌신적이고 윤리적인 정치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 정치입니다. 홍장원 메모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뱀의 이빨 역할을 했던 홍장원 메모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 뱀의 독 때문에 대통령은 지금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지만 그 독이 아직 몸에 퍼지진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자정 능력에 의해서 그 독은 제거될 수 있고 대통령은 곧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